요즘에는 2030 세대들도 금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간편하게도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금을 투자한다 그럴 때 아무리 적게 투자를 해도 한 10만 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거의 5천 원으로도 돼요. 한 몇백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요. 금을 실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근데 진짜 와 진짜 무거워요. 와 진짜 무겁다 이거. 진짜 무거워요. 우와. 이게 둘 다 똑같이 1kg인데 아령 1kg 정도 되는 무게긴 하네요. 우와 근데 제가 헬스장에서 잠깐만 한번 해도 될까요? 잠깐만. 어디 가요?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토크쇼 타이머의 호스트 전기영입니다. 물린 레몬에서 대박 레몬이 되고 싶은 한지연입니다. 40세 조기 은퇴를 꿈꾸는 김알밥입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저는 약간 듣기만 해도 약간 웃음이 나오네요. 바로 그거죠. 지연 씨도 웃음 짓게 만드는 주제는 금입니다. 특히 이게 요즘처럼 금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이럴 때는 금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의 금 투자를 도와주실 금 투자 전문가 조규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때부터 금 투자를 해 벌써 7년차 금 투자자이자 이제는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살짝 찾아봤는데 금값이 지금 한 돈에 55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지금 사도 되는 걸까요, 선생님? 일단 제가 최근에 금을 샀어요. 그래서 그 금을 실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거든요.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도 돼요? 그럼요. 진짜 무거워요. 아 진짜 안 들려. 아 진짜로? 아 진짜 안 들려요. 바디감이 있어. 너무 묵직한데요? 여기 CCTV 있죠? 우와. 근데 진짜 와 진짜 무거워요. 와 진짜 무겁다 이거. 진짜 무거워요. 우와. 몇 킬로짜리예요? 이게 둘 다 똑같이 1kg인데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아령 1kg 정도 되는 무게긴 하네요. 오늘 기준 이거 얼마예요?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얘 1kg짜리가 한 1억 6천만 원 정도예요. 잠깐. 너무 무서워졌어요 지금. 우와 근데 제가 헬스장에서 레트롤라이즈를 2kg를 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해도 될까요? 잠깐만. 어디 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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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은이죠? 네. 크기가 좀 다르네요 이게. 밀도 차가 있는데 금이 밀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같은 중량이어도 부피가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해했어? 무슨 말이었어? 네. 이해했어? 아유 쏙쏙 들어와요. 순간 이해. 그럼 은은 얼마예요 지금? 은은 1kg에 180만 원 정도예요. 많이 실망하네. 아니 갑자기 티났나요? 그러니까 티났나요? 상대적으로. 알밤님 그렇게 안 봤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작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골드바 과거에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실물로 보고 만져보고 들어본 건 처음이거든요. 사람이 좀 욕심이 생기긴 하네요. 이 금을 보니까. 저는 지금 금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고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요즘에 55만 원이다, 막 옛날에는 10만 원, 20만 원이었는데 이런 말 하지만 사실 금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보면 지금은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나조차도 한 달 전에 샀던 금을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금 투자 여러 번 듣긴 했는데 사실 진짜 선뜻 손이 막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식이나 뭐 예금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주식이나 예금도 사실은 좋은 투자 상품 중에 하나죠. 근데 경제가 되게 불안불안하잖아요. 이런 시기 때 또 나를 지켜주는 그런 자산이 바로 금이기 때문에 금도 꼭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이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금 갖고 있어요? 금? 저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제가 한 3, 4년 전에 그냥 가지고 싶어서 한 돈 샀거든요. 우와. 그때 한 30 얼마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뒀거든요. 저는 그냥 이득 봤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럼 그걸 어디다 보관하세요? 집에 아 연남동. 아. 아니 그냥 아니. 우리가 이 금이라는 걸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화폐가 뿌려졌는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세상에 돈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돈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그 풀린 화폐의 양과 비교하면 금은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 가격이 이 풀린 화폐의 양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저렴하다.
요즘에 이제 뭐 달러나 아니면 이제 이런 화폐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흔들리니까 금 가격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중이고, 만약에 그 화폐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많이 흔들리게 될수록 금 가격은 더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 그 시기 아닌가요? 네, 지금이 그 시기죠. 저도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었네. 아이 기자님, 저도 또 아이. 타이머를 지금 몇 회차 하고 있는데요. 저 성장하고 있습니다. 칭찬한 거예요. 아, 칭찬이에요? 솔직히 타이머 거듭할 때마다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안전자산. 다 나요. 대답해주세요. 이거 타이머 지금 몇 회죠? 안전자산. 안전자산. 달러. 네, 금과 달러가 있었어요. 안전자산은 나를 지켜줘야 안전자산이 되겠죠. 근데 이제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이 뭘 했냐면 러시아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에 이제 그 달러를 압류했어요. 그러면 중앙은행들이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근데 나도 달러 갖고 있는데 미국 형님한테 돈밖에 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러도 다 뺏길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뭐밖에 없다? 금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금의 가치가 무섭게 치솟고 있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진짜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금을 많이 샀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같은 논리인 건가요? 그쵸. 중국은 심지어 이제 미국과 좀 대척점에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패권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갖고 있는 달러 자산들을 막 팔고 금을 미친 듯이 사서 거의 20년 동안 금 보유량을 4배로 늘리고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금거래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와. 다르네. 달라. 뭐가요? 작가님이랑 지연 씨랑 동갑이죠. 동갑 94년생이세요? 94년생이세요? 근데 작가님이시고 금은방 하시고 대표시고 이거 갖고 계시고. 반갑다 친구야. 반모 할까 우리? 반말모자 할까? 안녕. 어쩐지 뭔가 정이 가더라. 둘이 동갑이야. 개띠구나. 개띠. 나도 개띠인데? 아니, 근데 진짜요? 이렇게도. 나도 개띠인데? 아 이렇게 엮어가시려고. 반갑다 친구야. 같이. 근데 이렇게 금값 오를 때 금에 투자하는 거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사회 초년생들보다는 사실 뭐 부모님 세대 아니면 뭐 기자님 같은 분들이 주로 투자하시지 않나요? 나 아니야. 나 개띠. 근데 약간 금이라고 하면 사실 뭐 어르신 뭐 이런 느낌이 살짝 있으니까 그런 어르신? 어른? 약간 요즘에는 2030 세대들도 금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옛날처럼 막 꼭 실물로만 사야 되는 그런 금 투자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간편하게도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ETF라던가 뭐 금통장, KRX 금시장 이런 다양한, 심지어는 금을 캐는 기업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금광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까지 있거든요.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요즘에는 금 투자도 되게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금 ETF 이렇게 추천하실까요? 저는 이왕이면 미국 ETF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가 만약에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금 가격이 잠깐은 떨어져요. 근데 그 시기 때 환율이 치솟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IMF 때 $1 환율 2배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국내 금 시세도 환율 때문에 2배가 치솟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거나 뭐 자국 내 위기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국내 금 시세가 치솟으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초보자분들이라면 사실은 ETF보다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KRX 금시장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국가가 2014년에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만든 이제 금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예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ETF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한 0.7%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KRX 금시장은 0.3%밖에 안 해요. 거의 반밖에 안 된다. 그리고 더 큰 장점이 있어요. ETF는 내가 만약에 나중에 투자해서 팔아가지고 뭐 수익이 100%가 났다. 그러면 이 수익의 15.4% 혹은 22%를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로 내야 돼요. 세금 내는 거 너무 싫잖아요. 맞아요. 근데 KRX는 세금이 없어요. 네, 사고 팔 때 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수수료도 더 절약할 수 있고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는 KRX 금시장이라는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면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주식 어플로 하는 거니까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이런 투자의 효율성도 높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금 ETF냐, 한국의 금 ETF냐, 미국 금 ETF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 거에서만 보면은 KRX 금거래소에서 금을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미국 ETF가 나은 거예요? KRX 거래소에서 저거 살 수 있는 금 거래가 나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환율의 영향을 받는 그런 형태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미국 ETF를 얘기를 드렸던 건데 KRX 금시장은 말 그대로 금 실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KRX 금시장으로 뭐 금을 3g 샀다. 그럼 3g치의 금이 한국 예탁원에 실제로 보관이 돼요. 환율의 영향을 얘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는 미국 ETF를 안 해도 KRX 금시장으로 투자한다면 그 모든 이점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금도 사고 맞습니다. 실물로 수수료도 싸고. 이거다. 네. KRX 금시장 맞아요? KRX 맞아요. 확인. 어디다가 치면 되나요? 주식 어플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거기 메뉴 탭에 금 현물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대부분 나올 거고 만약에 못 찾겠다 하면 네이버에 키움증권 쓴다. 그럼 키움증권, KRX 금시장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금 통장이랑 금 ETF 중에 뭐가 더 나아요? 우리가 뭐 금을 투자한다 그럴 때 아무리 적게 투자를 해도 이제 한 10만 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KRX 금시장도 한 15만 원 정도 되고 실물을 산다 그래도 최소 1g은 해야 되니까 거의 20만 원 정도의 돈은 들어가는데 금통장은 거의 5천 원으로도 돼요. 5천 원이 뭐야? 거의 1,000 몇백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요. 0.01g 단위로 투자가 가능해서 이런 소액 투자에는 유리하다. 다만 수수료가 살 때 팔 때 합쳐서 한 2% 정도 되거든요. 조금 이제 가격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팔 때 ETF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15.4%를 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진짜 소액으로 야금야금 모을 생각이다 라고 한다면 금통장 괜찮고 그냥 아니라고 한다면 ETF가 차라리 낫고 그래도 한 10만 원 단위 정도는 투자할 정도의 여력이 있다 한다면 가장 효율적이었던 그 KRX 금시장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KRX 뭐 이것저것 저것 다 가지고 계세요? 저는 실물밖에 없어요. 오. 이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실물을 어디서 사야 돼? 뭐 이 가격이 적당한 건지, 이게 진짜는 맞는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 투자에 아예 발도 못 디디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KRX를 많이 추천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좀 더 본질에 가까운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실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은 신뢰가 무너질 때 가격이 올라요. 근데 이 세상은 다 신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증권사에 내 주식을 맡겨놓는 것도 신뢰, 은행에 내 돈을 맡겨놓는 것도 신뢰, 국가의 화폐를 쓰는 것도 신뢰, 다 신뢰인데 내 금을 어떤 기관에 맡겨둔 채로 보관을 한다라는 건 금은 어떠한 통제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에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데 어떤 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형태로 보관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모순된 투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그냥 만지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정답이었네.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아니 되게 철학이 들어가 계시다. 자본시장이 신뢰인데 이 신뢰가 무너지면 이런 쪽으로 돌아갈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겸손하시게 현물이 답이다. 근본인 거잖아. 근본이니까. 근본이다. 야, 근본이죠. 영순이었네 그럼. 그러면은 실물 금을 사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실물 금은 저 알아요. 어디요? 종로 금은방. 내 친구 찾아가면 되거든. 그쵸, 맞습니다. 어떻게 지인 할인 가능한가요? 친구잖아. 지인 할인까지는 안 돼도 제가 사비로 0.1g짜리 골드판은 선물로 드릴게요. 진짜요? 네, 진짜로. 0.1g? 네. 0.1g? 와 대박. 이따가 번호 받아가야겠다. 우와. 눈이 뒤집혀서 순간. 아, 근데 얼마 안 해요. 와 성격 진짜 좋다 너. 와 짱인데? 종로 3가. 거기 또 야장 뒤집어지는 데 있거든요. 익선동. 그럼 또 거기서 한잔하면 되겠다. 아, 그럼 됐어. 네. 아 너무 사심에 가득해서. 일단 금을 살 때 금은방, 금거래소 이런 곳에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요소마다 기름값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금은방마다도 금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최소 3곳 이상은 발품을 팔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작가님 모시고 가서 그래도 돼. 친구잖아요. 이제. 친구니까. 친구도 있고. 친구 데리고 가가지고 진짜 금 맞아요? 이렇게. 거의 뭐 이게 이렇게 올라갔네. 네, 대표. 그래도 저는 아직도 금값이 좀 비싸갖고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것 같거든요, 말을. 지금 그 금 말고 다른 대안은 또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금 살 때 옆에 은을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얘가 지금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은은 18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은이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 투자가 상승 사이클이 나올 때 은에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가격 자체로만 봐도 저렴하기도 한데 지난 100년 정도의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을 겹쳐서 보면 은은 금 가격을 거의 그대로 쫓아가요. 형 동생처럼 동생이 형 쫓아가듯이 계속 쫓아가는데 원래 동생이 좀 팔짝팔짝 뛰잖아요. 그래서 오를 때 항상 금보다 더 많이 올랐었어요. 오를 때. 네. 이제 금에 대한 상승 사이클이 나타난다면 은이 훨씬 더 많이 오르겠구나. 근데 가격도 저렴하고 이 금이랑 은이랑 형 동생이 그 대략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한지 그걸 이제 나타내는 지표가 금은비라고 하거든요. 금과 은의 비율. 쉽게 표현하면 금 1kg 살 돈으로 은 몇 킬로 살 수 있냐? 이게 역사적 평균치가 한 1대 15 정도가 돼요. 금 하나 있으면 은 15개가 평균적이라는 거죠. 교환 비율이네요. 네. 근데 지금 거의 한 90대 1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은이 엄청 저렴하다는 거죠. 역사적인 수치로 볼 때. 한 10년 동안 금이 너무 각광을 안 받다 보니까 금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은은 더 관심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시장 참여자들 중에 은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은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금이 오르면 은도 오르는구나. 네. 그럼 금 ETF가 있듯이 은도 ETF가 있나요? 그쵸. 은도 ETF가 있죠. 은도 그 쉽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ETF의 형태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금통장처럼 은통장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각 사람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 맞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투자 방법은 꼭 다 인지하고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으로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은은 못 쫓아가는 거 아니야? 지금 90대 1로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1대 10, 15 이랬는데 그럼 이거를 투자를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더 벌어지는 거 아닌 건가? 은은 금과 다르게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거든요. 은이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전도율이랑 열전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전자 공학에서 많이 쓰이는데 근데 은이 구리에 비해 너무 비싸니까 예전에는 구리로 다 대체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AI다, 5G다, 첨단화되고 고도화된 기술이다 보니까 은이 필연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은의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이 없어요. 이제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남은 게 20년치도 안 남았어요. 계속 사는 얘기만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 파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금 가격이 오를 때 내내 오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7배고 한 지난 50년 동안 좀 많이 올랐다 했을 때가 한 26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은 한번 오르면 무섭게 오르는데 나 이거 고점 타이밍 놓쳐가지고 나중에 알거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 투자했다 망했다는 사람이 잘 없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주식은 고점 딱 찍으면 막 무섭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금은 고점에 가면 대략 고점에서 머무는 기간이 1년에서 길면 3년까지도 가요. 충분히 시간이 있네. 뭔가 팔 시간이. 할 시간이 있다.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내가 이 고점을 알아보느냐, 나는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싫다 라고 하면 진짜 단순한 투자 전략이 있어요. 이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1년 전의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높으면 그냥 상승 추세구나 생각하고 그냥 사요. 그러다 보면 가격이 이렇게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을 지나게 되면은 이 1년 전의 가격이 지금의 가격보다 높아지는 시점이 딱 오면 이때 그냥 매도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금은 추세성이 매우 길고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간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의 금 가격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머리에서 팔진 못하는데 대략 어깨쯤에서 팔게 돼요. 내가 만약에 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나중에 매도 타이밍이 너무 고민이고 근데 어려운 거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 추세 추종 투자법을 이용해 보는 게 좋아요.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야 되는 건가요? 1년 전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괜찮나요? 저는 지금 아주 저평가돼 있다 생각해요. 이 저평가된 기간이 말씀대로라면 한 4년, 5년 더 간다는 말씀이신 거였죠? 네, 기간으로 따졌을 때 지금 한 중간 정도를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이런 큰 사이클을 보면은 초반부에는 되게 지지부진하게 오르다가 중반부에 갑자기 서서히 가파라지더니 마지막에 가면 사람들의 광기가 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반부를 지난 지금이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진입했을 때 되게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초반부에 투자하시잖아요. 되게 지루해서 사람들이 먼저 떨어져 나가요. 작가님 금 투자 몇 년 하셨죠? 저는 지금 7년 차입니다. 금만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온 겁니까? 네. 그 전에는 주식 투자를 되게 오래 했는데 2019년부터는 제 포트폴리오의 99%가 금이랑 은밖에 없어요. 와. 저는 차도 없고 집도 없어요. 다 금이 금만 없네. 샀어요. 이러기 쉽지 않은데 왜 거기 딱 꽂히셨을까? 어떤 이유로? 지난 100년의 데이터를 딱 두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타이밍들을 다 보면 1933년, 1970년, 그리고 2002년, 그리고 2019년이거든요. 정확히 이때부터 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가 지금 공급이 되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금광 회사들이 되게 힘들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금은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이 주는데 이 공급이 줄어들 때 금 가격이 항상 그때부터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 작용하는 게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실질 금리.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네. 들어갈 때, 네. 그리고 공급은 공급량이 생산량이 줄어들 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채산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금의 상승 사이클은 저는 대략적으로 한 2029년에서 2030년 정도까지 지속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셨군요. 네. 그때 공부하시면서. 우린 언제 확신이 생길까?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조교원 작가님하고 금 투자에 대해서 정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는 금을 실물로 갖고 있다는 마지막 말씀이 제일 와닿거든요. 금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현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현금의 신뢰도 무너지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늘 이 내용으로 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게 되셨다라고 한다면 단 1g이라도 좋으니까 왜 인류 역사의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쓰였는지 실물 금을 한번 사보시면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느껴봤죠? 네. 느껴져요. 크게 와닿았어요. 네, 정말. 눈앞에 이게 보이니까. 어느 편보다도 집중이 잘 되고 눈이 반짝반짝이고. 네, 오늘 타이머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돈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